네, 계속해서 전문가 모시고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조빙교수, 소정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편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비판 여론 들끓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는데요.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 발언 들어보시죠.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대통령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국민연금 폐지하자 이 청원, 청와대 빗발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심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자문안이 미리 언론에 이제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국민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65세로 하고 수급 개시 연령을 이제 68세로 올리는 이런 안에 대해서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난 12일 날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게 이 부처 장관이 휴일 날 오전에 특정 정책에 대해서 입장문을 낸 것도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요. 거기에서 이건 논의 중인 아니다, 말 그대로 잠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여론이 식지 않으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와 관련해서 또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지부에도 좀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정부 각 부처는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이 국정 홍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라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된 복지부의 메시지 혼선 부분을 또 문 대통령이 비판을 했습니다. 예, 대통령과 여당은요 복지부를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요 청와대 만기 침람식으로 개입한 게 본질이다 주장을 했는데, 만기 침람 몰라서 찾아봤더니 온갖 정사를 친히 보살핀다, 하루 10,000가지를 직접 챙긴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국민연금 개편안을 둘러싼 혼선, 이건 확정된 것도 아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도 납득이 안 간다고 하니까 누구의 책임이라고 봐야 될까요, 고 박사님? 지금 은퇴 연령이 60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대부분 60세 전에 은퇴를 합니다만. 그런데 지금 흘러나오는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은퇴는 60세에 하고 65세까지 연금은 계속 내야 되고 그리고 나서도 68세나 돼서야 이제 연금을 그것도 소득 보존율 40%밖에 안 되는 이걸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황당해하고 분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게 갑자기 언론에서 보도한 거냐? 그렇지 않죠. 이거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해서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국민연금 재정 자문회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자문안이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기구도 개인 교수 개인이 아니에요. 국민연금과 관련된 여러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꼭 문재인 정부 때는 이게 처음이죠. 그러니까 전 역대 정부에서도 이 국민연금 고갈이라고 하는 걱정들은 다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이 회의를 했는데 그때마다 이 회의에서 이렇게 나온 안 중에 상당한 부분들이 나중에 정책으로 반영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말하자면 워낙 이게 예민한 문제고 정권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문제니까 일종의 에드발룸 같은 거를 띄우는 그 작용을 이 5년마다 하는 이 자문회의에서 했던 겁니다.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리 자문안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주관해서 관련 위원회가 쭉 모여서 안을 냈는데 아마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이고요. 이렇게 해야지 최소한 고갈을 늦출 수 있다, 당연하죠. 이런 얘기인 그리고 거죠. 그래서 언론도 이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단순히 보건복지부만의 문제로 책임을 다 떠넘기고 청와대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진화 지금 시작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럼 이번에는 그럼 보건복지부 책임이라고 정리하고 넘어가더라도 뭔가 안이 언젠가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안은 그러면 보건복지부 책임으로 나갑니까? 결국은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지고서 결재하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예. 그런 점이고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예. 이게 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제대로 다루지 않아서 여기까지 우리가 짐을 지게 됐다 이런 예. 얘기들이 나와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88년에 시작된 겁니다. 국민연금은. 예. 그때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국민연금이라는 체제를 30년 이상 쭉 운영해 오면서 예. 적어도 한 대여섯 번의 정권을 거친 겁니다. 예.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보완이 있고 수정이 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정부는 또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된 일인지 무슨 문제만 발생하면 지난 자꾸 10년. 전 예. 정권, 직전 정권 얘기를 하거든요.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때 지금 기억하십니까? 예. 당시 유시민 장관이 이 보건복지 국민연금 문제 가지고서 사실은 자리를 걸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가 무산됐던 경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의 책임 넘기기, 책임 떠넘기기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당에서 뭐 지난 보수 정권 뭐 좀 이렇게 대충 넘어간 거다 이렇게 좀 여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뭐 국민연금 고갈 부분은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죠. 예. 그런데 사실 지금 국민연금과 관련된 개편이 마지막으로 된 것이 2007년도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정부 때 2003년도에 이 사실 그 계획안이 나왔지만 그것이 3년 동안 공전을 하다가 임기 말에 가서 결국은 지금 현행과 같은 이 제도로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거의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이 흐르는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 5년마다 재정 계산해서 연금 개편해야 되거든요. 예. 결국 안 했던 거죠. 그 폭탄을 결국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까지 넘어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더 이상의 폭탄 돌리기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 논란 자체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대선 공약 때 뭐라고 했습니까? 노소득을 보장하겠다고. 예. 그리고 지금 이 그 소득 대체율 40% 돼 있는 걸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어쨌든 뭐 자문이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정반대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마치 정부안으로 결정된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어떻게 보면 속았다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 이전 정권의 책임도 있지만 그런 어쨌든 지난번 대선 때 상당한 이 정치적인 의미를 두고 공약을 했던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예. 아무리 자문이 그 단계에서 놓은 안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셔야 되는데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뒷북대응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 말씀도 따지고 보면 사실 국민 여론을 수렴한 후에 국회 입법 결정까지 다 결정 그거 보고 난 뒤에 하자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자칫 그러니까 이 노소득은 보장한다고 하지만 그 방법론은 다시 국회에 떠미는 듯한 모습을 또 비쳤다는 측면에서는 예. 문재인 대통령도 이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 제가 생각했을 때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지금 퇴직연금, 기초연금까지 모든 연금을 다 같이 이 믹스해서 아주 정밀하게 우리의 노후 소득에 대한 맞습니다. 정밀한 안을 예. 짜는 식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번 기회는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조간신문에 보니까 2057년 고갈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 하지만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운영본부장 1년 넘게 공석이다. 이런 뉴스도 좀 마음에 걸리고요. 국민연금 국내 주식 투자로 올해 1조 5,572억 원 까먹었다. 뭐 이런 뉴스를 볼 때 뭐 개편안 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런 실질적인 문제 1년 넘게 공석이면은 사실 책임자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야구단으로 따지면 감독이 없다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빨리 적임자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국민연금과 더불어서요. 국회 특활비 문제 비난 여론 들끓고 있습니다. 국회가 뭐 없애겠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특활비를 그대로 두고 예. 영수증 처리를 좀 투명하게 하는 쪽으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입장을 밝혔다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또 거세게 일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떠밀려서 이제 특활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갔는데 지금 국회 특활비 규모 올해 보면 62억 정도 되거든요. 예. 이게 세 덩어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는 교섭단체 뭐 특활비가 있고 국회의장단 특활비가 있고 상임위원장단 특활비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예. 그중에서 교섭단체 몫의 특활비 이게 한 15억 정도 됩니다. 예. 그것은 폐지를 하고 나머지 이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의 특활비 약 47억 부분에 대해서는 한 절반 정도로 줄이겠다라는 이제 안을 여야 원내대표가 발표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은
완전히 폐지를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꼼수 논란 또 있었습니다. 여야가 이 특활비 폐지 대신에 업무 추진비를 확 늘리는 꼼수를 쓰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여론의 비판에 직면한 양당이 국민 앞에 항복선언을 한 것입니다. 양당이 기존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업무 추진비부터 증액한다면 이는 결국 은폐된 특수활동비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정미 대표 말대로라면 특수활동비 대신에 업무 추진비다. 그러면 이 주머니나 같은 거 아닌가? 대신에 이제 영수증만 첨부하겠다. 이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100% 맞는 얘기라고 보는데 차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뭐 이걸 어떻게 보면 속담으로 이야기하면 눈 가리고 앙호한다는 표현이 이게 맞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특활비 폐지한다고 하면서 그걸 갖다 전용해갖고 업무 추진비로 슬쩍 돌려놓으면 그것이 과연 국민들 공감을 하겠냐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특활비 중에도 보면 상당히 진짜 그러니까 아주 필요한 대목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특활비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먼저 밝혀야죠. 예. 어떻게,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낭비되고 자기 쌈짓돈으로 사용됐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국회 차원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 그 부분은 업무 추진비로 전용할 돌릴 필요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정말 필요한 업무 추진비고 특활비인데 그 특활비 자체를 또 공개하는 게 또 논란이 되지는 아니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용됐던 것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특활비 중에서 사실 지금 상당히 국민들한테 깜깜이 예산으로 알려진 게 그렇죠. 많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제3의 3자가 투명하게 들여다보면 되는 것이죠. 예. 그 중에서 치사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 추진비가 그럼 그동안 또 업무 추진비도 사실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거의 알 수가 없어요. 왜? 국회에서 공개를 안 했으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업무 추진비로 전용해 놓으면 업무 추진비조차 만약에 영수증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특활비 형태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업무 추진비는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 그동안 사용했던 업무 추진비의 영수증도 다 밝힐 필요가 있다. 예. 그래야만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 내가 내 세금 국회 저렇게 사용해도 된다는 국민 설득이 돼야만 이 특수활동비의 일부라도 업무 추진비 전용이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 박사님.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맞습니다. 있어요. 예. 근데 국회는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 아주 불투명하게 지금 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스스로는 이걸 개선하거나 개혁해야 될 의지를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집권당과 제1야당이 그래서 사실상 야합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아까 이정미 대표 얘기대로 이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서 항복했다 그러는데 항복하는 척 하다가 다시 도망간 것 같습니다. 척입니까? 예, 하는 척 한 겁니다. 예. 그 업무 추진비와 특활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업무 추진비는 어쨌든 업무와 관련된 국적 용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뭐 공개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영수증 첨부를 하게 돼 있고 꼭 해야죠. 예, 그다음에 예. 영수증 첨부가 돼 있기 때문에 누군가 들여다보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들여다볼 수도 있습니다. 예. 특활비는 아예 그게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특활비는 주로 수사라든지 또는 방첩 공작과 관련된 그런 데 쓰라고 한 것이고 그런 데 쓰는 것이 확실하다는 전제하에 묻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정원, 보안사 뭐 또는 이 경찰, 검찰 이런 데서 많이 있는 겁니다. 예. 국회가 도대체 무슨 특수활동을 한다고 그러는 겁니까? 저는 특수활동비 폐지는 마땅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업무 추진비는 다 공개하고 합리적으로 좀 더 늘리든지 더 줄이든지 해야 된다. 이게 특활비 없으니까 당연히 업무 추진비를 늘려도 되는 것처럼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특활비는 마땅히 없어야 될 돈이고 예. 업무 추진비도 과다하게 책정형 부분들은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빼야 됩니다. 예.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국회가 제일 불투명하다 그랬잖아요. 예. 그 지금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해서 피감기관으로부터 접대성 지원을 받아서 해외 출장 그렇죠. 명목으로 갔다 온 국회의원을 38명을 예. 명단을 추려서 국회에다 줬습니다. 맞습니다. 왜 공개 안 하는 겁니까? 아니 국회의원 헌법기관이라고 말만 열면은 지금도 면책특권이 있고 불체포특권이 있는
이 헌법기관들 38명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금 명단을 추려서 국회에다 넘겼거든요. 예.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합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왜 공개 안 하는 겁니까? 근데 권익위에서 바로 공개하면 안 되나요? 그건 위법적인 부분이 있나요? 권익위에서는 그 공개 자체가 국회의 권한이라고 봐서 넘긴 것인데 예. 국회는 그거 궁금하면 피감기관에도 물어봐라 이러고 지금 핑퐁하고 있거든요. 예. 이거 공개를 뭘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군요. 자, 국회 뭐 특권 내려놓기 뭐 선거 때마다 항상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뭐 국회의원의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변화가 올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수사 종료 이제 11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김경수 지사 신병 처리 여부를 놓고 고민이 굉장히 깊은 것 같습니다. 어제 도청에 출근하는 김경수 지사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말씀드렸지만 진실에 입각해서 오래 없는 공정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검이 아직 김 지사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론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질 조사에서요 드루킹 김 씨 진술이 일부 번복되면서 더 고민이 깊어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드루킹 김 씨가 좀 오락가락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드루킹 김 씨는 지난 5월 옥중 편지를 언론사에 보냈을 때 거기에서 2016년 11월에 경기도 파주 누름나무 출판사에서 김경수 지사가 있는 자리에서 이른바 그 킹크랩 시연회를 했고 그 이후에 김경수 지사가 100만 원의 그 일종의 이제 격려금을 줬다. 예. 그걸로 뭐 이 경공 자신의 측근들 해서 뭐 피자도 사 먹고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회식을 했거든요. 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대질 조사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다. 아무런 대답을 하질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와 입장이 바뀐 것이고요. 또 하나 부분은 이제 킹크랩 시연회를 할 때 애초에 드루킹 김 씨는 여러 명이 그걸 같이 봤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 9일날 대질 조사할 때는 자신이 김경수 지사와 단둘이 독대한 자리에서 그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또 말을 바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렇군요. 진술이라는 게 일관돼야 될 텐데 약간씩 변화가 생기면은 신빙성이라는 게 뚝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김경수 지사 줄곧 센다이 총영사 제안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차 조사에서는요. 추천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진술을 했습니다. 이 진위라는 거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특검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고 박사님 이 부분 어떻게 짚어봐야 될까요? 네, 지금 보도에 따르면 드루킹도 진술을 바꾸고 있는 것 같고 예. 또 김경수 지사도 진술을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변화가 있죠. 네, 그런데 예. 진술을 바꿨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진술의 신빙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래서 근데 이게 뭐 이 사람들이 처음이겠습니까? 진술을 번복한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검찰이 뭐 특검이건 검찰이건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가지 그 진술을 반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와 물적 증거들을 그래서 계속해서 찾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뭐 저나 뭐 진행자나 다 사람이니까 사실은 일주일 전, 열흘 전 상황을 정확하게 디테일한 수준까지 재현해서 설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네, 그리고 착각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진술의 그 번복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어디서 확인할 거냐? 줄기 부분이 유지되느냐? 아니면 줄기 부분이 흔들리느냐에서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디테일한 묘사, 이를테면 머그잔에 마셨다 그러다가 아주 우아한 커피잔에 마셨다고 하는 건 디테일이지만 그렇죠. 커피를 마셨냐 안 마셨냐 같이 앉아서 이거는 줄기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가지고 특검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진술 번복은
뭐 드루킹 쪽이건 김경수 지사 쪽이건 이렇게 보도가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이유는 없다. 예.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건이든 대체로 이런 상황은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에 있어서 줄기를 어떻게 잘 잡아가느냐라고 예. 하는 것이 특검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그렇군요. 특검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최 교수님. 특검이 그러니까 줄기를 지금 잘 확보해야 되는데 그 예. 줄기조차도 잘 확보를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약간씩 때 흔들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샌다이 총영 사건 관련해서는 지금 드루킹 측이나 김경수 도지사 측에서 서로 말이 오간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 문제는 이것이 댓글 조작에 대한 대가냐 아니면 좋은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선의를 갖고 공직에 대한 추천이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검도 분명히 어떤 멋이다고 맞다고 지금 판단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예. 특검이 일단은 지금 김경수 도지사를 피자로 공범으로 피자로 지금 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갖고 기소는 할 것 같아요. 기소는 예. 할 것 같은데 뭐 영장을 치느냐 안 치느냐 그 부분은 있습니다만 일단 아마 재판정에서 이 부분이 시비가 갈릴 것 같은데 결국은 재판정에서도 저는 사실은 이 지금 재판정에서 이 부분만 다루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또 드루킹 측의 또 진술이 또 오락가락한 부분까지 다 지금 다 고려해서 아마 재판에서 결과를 낼 것 같은데 예. 결국 문제는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한들 예. 어느 양쪽에서 승복할 것이냐. 그거는 결국은 특검의 수사 자체가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예. 진실을 가릴 수 있는 단계를 떠난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에 우리가 그 상당한 이 진실이 밝혀질 거를 기대했던 그 자체를 이제는 조금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 정도로 예. 사실 특검의 수사 자체에 대해서 사실 저는 상당한 실망감을 좀 금할 수가 회의감을 없습니다. 말씀을 예. 하시는데 예. 진실을 밝힌다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